사진 찍지 마 친구야 알겠어? 친구! 오늘 러시아 도시 투합세에서는 진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대규모로 두 번째로 현지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 항구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석유로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석유 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계획적으로 석유 수출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석유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투합세에서 살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흑해 항구가 공격을 받은 후 첫째로 중유가 유출되었고 도시 위로 이른바 기름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침내 바보,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스타트는 제재와 인프라 공격으로 인해 지난해 러시아 GDP에서 석유 가스 부문의 비중이 13%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최저치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러한 수입을 대체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기를 꿈꿨을 때 그는 예를 들어 제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제조업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유와 가스 판매는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투합세에 대한 공격의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칠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스폰서십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오 바닷가에 살고 싶었어. 바다는 이 기름으로 완전히 오염됐어. 다 망가졌어. 모든 게 엉망이야. 너도 모르겠어? 내일 아침에 네가 살아도 깨어날지 네 아이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몰라. 거기서 뭐해?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도 이 일로 힘들어. 그리고 4월 20일 월요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도시 투합세의 석유 터미널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마데야르 브로우디는 이번 공격에 무인 시스템 부대, 특수작전 부대, 그리고 정보총국 부대가 동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은 이번 야간 공격이 이전 공격의 반복이었다고 언급했으며 시설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데야르는 러시아가 지난 3일간 이전 공격의 결과를 수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4월 20일 밤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의 새가 중요한 석유 선적 시설에 다시 한번 축복받은 불길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현지 주민들이 투합세 항구에 대한 포격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에서는 드론과 방공 시스템의 작동 소리,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타격으로 인한 폭발음도 들렸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공격 후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과 시설 위로 짙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은 필요 없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또 모든 게 불타고 있어. 불을 겨우 껐고 이제 좀 살겠다 싶었어. 그리고 연근. 막 불을 껐는데 다 진정된 것 같았는데 오늘 밤에 또 불을 질렀어. 추가로 또 당했네 젠장.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4월 20일 밤에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대가 러시아 침략자의 2개의 중요한 목표를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투압신스키 정유소에 대한 공격 이후 저장 탱크 구역에 명중하여 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4월 16일 밤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도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압세 항구와 석유 저장소 부지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해 생산 공장에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투압세 정유소에 최소 2개 석유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12월 30일 밤 투압세 정유소를 타격했고 그때 원유 1차 정제 설비와 석유 제품 심층 정제 복합 설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전에 2025년 11월에는 드론이 투압세에 있는 러시아 해상 상업 항구의 석유 적재 인프라를 타격했고 그때 현지 주민들은 도시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했으며 무인기 위험 경보는 거의 8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너무나 강력하고 독보적이라서 투압세 항구처럼 정말로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4월 20일 낮에 투압세에서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현지 해상 석유 적재 터미널을 타격한 후 이른바 석유비가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주변 모든 곳이 기름진 막과 검은 알갱이로 뒤덮였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중에서 연소된 석유의 흔적이며 그 후 비가 내려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투압세에서 언론학교와 유치원 수업이 취소되었지만 이후 이것이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 소비자 권익보호청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가 초과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마도 자신들도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현지 주민들에게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을 열지 말고 자주 물 청소를 하고 눈, 코, 목을 씻고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은 밖에서는 마스크와 호흡기 보호구 착용을 권고했지만 그 외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늘 그렇듯 아무런 여파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투압세 항구 근처의 흑해에는 큰 기름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4월 16일 공격 이후의 일입니다. 또한 공격이 있던 밤 해상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료가 유입된 투압세 강에서도 석유 제품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압세에서는 그날 밤 드론 공격 이후 발생한 해상터미널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46명의 인원과 73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흑해와 아조프의 선박, 그리고 흑해 연안의 해안 인프라에 대한 공격 결과 아나파 해안 근처에 또 다른 기름띠가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기름띠의 면적은 11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바다에 유출된 석유 제품의 양을 30만 300제곱킬로미터로 추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는 3월부터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는 러시아 항구에 공격을 집중해 왔습니다. 발트의 최대 항구인 프리모르스크와 오스트루가 그리고 노보로시스크의 석유 터미널과 투압세 항구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투압세 항구는 지난주 2번 공격받았습니다. 2번의 공격 모두 러시아 흑해 연안에서 유일하며 국내 10대 대형 정유소 중 하나인 투압세 정유소를 겨냥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최대 1200만 톤까지 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전적으로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수출을 성공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 3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형태의 협상에 열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휴전이나 완전한 휴전을 통해 미사일과 드론이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들과 특히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무언가가 러시아 본토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과 모든 링크,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도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